나는 오정숙이다. 68이다. 나는 그날 내 집 현관문이 내 집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도어락 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손이 떨렸다. 나는 번호를 다시 눌렀다. 틀렸다. 다시 눌렀다. 또 틀렸다. 그때 문 안쪽에서 내 손녀 박서아가 말했다. 할머니, 아빠가 비밀번호 바꿨어요. 나는 잠깐 웃었다. 웃음이 나오면 괜찮아지는 줄 알았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박태훈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밖에 있어! 요즘 엄마가 자꾸 깜빡하잖아. 위험해. 나는 말했다. 태훈아, 내가 내 집에 들어가야지. 박태훈은 낮게 말했다. 엄마, 집은 내 이름으로 정리했어. 엄마 건강 생각해서. 나는 그 자리에서 다리를 못 움직였다. 집이 내 이름이 아니라는 말은 내가 이 집에서 살 권리가 없다는 말이었다. 서유진이 옆에서 말했다. 어머니, 소리 지르면 서아가 무서워해요. 나는 그때 처음 깨달았다.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라 박태훈의 집이 된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된 집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날 엄마가 아니라 짐이 되었다. 나는 가게를 접고 나서야 집 안이 이렇게 조용한 줄 알았다. 분식집은 늘 소리가 있었다. 칼이 도마를 치고 국물이 끓고 손님이 들어오고 나도 웃었다. 그런데 문을 닫고 나니 남은 건 냉장고 소리뿐이었다. 박태우는 그때부터 자주 왔다. 손에 과일을 들고 왔다. 엄마, 요즘은 비타민도 잘 챙겨 먹어야 돼. 그 말이 이상하게 고마웠다. 서유진도 같이 왔다. 말은 적었다. 어머니, 요즘은 배달로도 드세요. 몸 쓰지 마시고요. 내가 몸을 쓰지 않으면 내가 없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서아는 내 무릎에 앉았다. 할머니, 나 학교에서 상 받았어. 나는 상장을 손으로 쓸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내가 가족의 한가운데 있다고 믿었다. 며칠 뒤 박태훈이 내 통장부터 봤다. 엄마, 연금 들어오는 날이 언제야? 나는 날짜를 말했다. 박태훈은 웃으며 말했다. 내가 관리해 줄게. 요즘 보이스피싱 많아.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왜냐하면 아들은 내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키운 아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은 믿고 싶은 쪽으로 믿는다. 그날 저녁 서유진이 내 냉장고를 열었다. 어머니, 반찬이 너무 오래됐어요. 다 버릴게요.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먹을 수 있어. 서유진은 웃었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아끼다 병나요. 그 말이 걱정인지 경고인지 그때는 몰랐다. 나는 내가 늙었다는 말을 듣기 시작한 시점을 정확히 기억한다. 그 말은 나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말이었다. 걱정은 손을 잡아주지만 통제는 손목을 잡는다. 그 차이를 나는 늦게 배웠다. 박태훈은 나를 은행으로 데려갔다. 엄마, 도장만 찍으면 돼. 별거 아니야. 나는 서류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 글씨가 작았다. 박태훈은 손가락으로 줄을 짚어줬다. 여기, 여기. 엄마 성함. 여기 도장. 나는 잠깐 멈췄다. 태훈아, 이게 뭐야? 박태훈은 웃었다. 엄마, 요즘은 다 이렇게 해. 엄마가 혹시 넘어지면 내가 처리해야 하잖아. 서유진이 옆에서 말했다. 어머니, 그냥 하세요. 시간 없어요. 그때 은행 상담 창구에 있던 남자가 박태훈에게 말했다. 형님,
이쪽은 대출 진행도 같이 봐드릴까요? 정태식이었다. 말투가 너무 익숙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박태훈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나는 그 이름을 그때 처음 들었다. 정태식. 그 이름은 나중에 내 삶을 찢는 이름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물었다. 태훈아, 아까 그 사람 누구야? 박태훈은 가볍게 말했다. 아는 형. 사업하는 형. 사업. 그 단어는 박태훈 입에서 늘 좋은 뜻이었다. 하지만 그 단어는 결국 내 집을 팔아먹는 뜻이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건 손가락 하나로 끝난다. 하지만 그 도장은 내 삶의 키를 남에게 넘기는 행위였다. 나는 그걸 몰랐다. 모른 척한 것도 있다. 내가 엄마라는 자리가 무너지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박태훈이 말했다. 엄마, 요즘 말이 이상해. 나는 웃었다. 내 말이 뭐가 이상해. 박태훈은 진지한 얼굴이었다. 엄마, 어제 가스불 껐어, 안 껐어? 기억 안 난다며?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내가 정말 그런가 싶었다. 사람은 반복해서 듣는 말을 믿는다. 특히 가족이 하는 말이면 더 그렇다. 서유진은 내 앞에서 휴대폰을 켰다. 어머니, 병원 가요? 검사 받아요. 나는 말했다. 나는 괜찮아. 서유진은 천천히 말했다. 괜찮은 사람이면 검사 받는 게 더 쉽죠? 며칠 뒤 주민센터 복지 담당 김다현을 만났다. 김다현은 서류를 보며 말했다. 어르신, 가족분들이 보호자 동의서 준비해 오셨네요. 그 말이 이상했다. 나는 동의를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내 이름이 있었다. 도장이 있었다. 김다현은 나를 똑바로 보았다. 어르신, 혹시 불편한 점 있으세요? 나는 그 질문에 바로 답을 못했다. 불편하다는 말은 내 가족이 나를 해친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었다. 나는 결국 말했다. 그냥 좀 내가 이상한 사람 된 기분이에요. 김다현은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이 이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기록을 남겨야 해요. 기록. 그날 나는 기록이라는 단어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내가 나를 지키려면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 필요하다는 걸 그때 배웠다. 치매라는 말은 칼보다 조용하다. 피가 나지 않는다. 대신 말할 권리를 빼앗는다. 사람들이 나를 보기 전에 진단서가 나를 대신한다. 나는 그 공포를 그때 처음 알았다. 나는 통장을 확인했다. 연금이 들어왔다가 바로 나갔다. 항목은 생활비, 관리비, 보험료, 대출이자. 나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내 이름 아래에 대출이 있었다. 나는 박태훈에게 전화했다. 태훈아, 이거 뭐야? 박태훈은 짜증을 냈다.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신경 쓰지 마. 그 말이 너무 익숙했다. 아이를 키울 때 내가 했던 말이었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는 신경 쓰지 마. 그 말이 이제 나를 묶었다. 이후 이경자가 마주쳤다. 정숙 언니, 요즘 아들이 자주 오더라. 나는 웃었다. 응, 효자야. 이경자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언니, 효자도 좋지만 언니 통장은 언니가 봐야 해. 그 말이 부끄러웠다.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관리 못하는 사람 같았다. 하지만 이경자의 말이 맞았다. 며칠 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다. 오정숙 어르신 맞으세요? 집 매매 관련해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나는 숨이 멎었다. 내 집을 누가 판다는 말인가? 돈이 빠져나갈 때는 소리가 없다. 소리가 없어서 더 무섭다. 사람이 무너지는 소리도 없다. 그저 어느 날 통장이 비어 있고 집 비밀번호가 바뀐다. 나는 다시 현관문 앞에 섰다. 도어락 번호는 바뀌어 있었다. 박서아가 문 뒤에서 말했다. 할머니, 나도 몰랐어. 나는 박태훈에게 말했다. 문 열어. 박태훈은 낮게 말했다. 엄마, 오늘은 들어오지 마. 엄마가 요즘 난리잖아. 난리. 나는 난리를 친 적이 없었다. 나는 평생 조용히 살았다. 조용히 일했다. 조용히 참았다. 그런 내가 난리가 된 순간 나는 인간이 아니라 문제가 된다. 서유진이 말했다. 어머니, 우리도 힘들어요. 나는 물었다. 뭐가 힘들어? 내가 뭐 했어? 서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사람이 이긴다. 침묵은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을 초라하게 만든다. 박서아가 문틈으로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할머니, 이거 아빠가 버리라고 했는데 할머니 이름이야. 그 종이는 보호자 동의 서류였다. 내 도장이 있었다. 나는 그날 내 인생의 문이 닫혔다는 걸 알았다. 문 하나가 닫히면 사람은 밖으로 나간다. 하지만 가족이 문을 닫으면 사람은 사회에서도 밖으로 나간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내가 세상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박태훈이 말했다. 엄마, 요양원 알아볼까? 그 말은 제안이 아니라 협박이었다. 나는 말했다. 내가 왜 요양원을 가? 박태훈은 차분하게 말했다. 엄마가 요즘 위험하잖아. 나도 일해야 하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들이 내가 일해야 한다는 말을 너는 짐이라는 뜻으로 쓰는 걸 알았다. 김다현에게 다시 연락했다. 김다현은 말했다. 어르신, 진단서가 없으면 강제 입소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호자 동의와 위임장이 있으면 절차가 빨라질 수 있어요. 나는 물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요? 김다현은 답했다. 어르신이 직접 움직이셔야 해요. 기록, 통장 내역, 계약서, 그리고 어르신 의사 표현. 나는 그날 손이 아니라 다리가 떨렸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 삶이 내 삶이 아닌 채로 굳어질 것 같았다. 늙으면 약해진다. 약해지면 누군가가 대신 결정해준다. 그 대신 결정이 나를 위한 게 아닐 수도 있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배웠다. 박서아는 결국 내게 말했다. 할머니, 아빠가 밤에 전화했어. 누구랑 싸우는 것 같았어. 아빠가 말했어. 엄마 이름으로 끝내야 한다고. 아이 입에서 엄마 이름이라는 말이 나왔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내가 가족 안에서 도구가 되었다는 걸 확신했다. 이경자에게 말했다. 경자야, 나 증인이 필요해. 이경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숙 언니, 이제는 참으면 안 돼. 나는 그 말이 너무 늦게 들렸다. 하지만 늦어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짓말을 몸으로 배운다. 박서아는 나를 불쌍하게 보는 눈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눈으로 보고 있었다. 그게 더 아팠다. 윤세진 변호사는 내 말부터 정리했다. 어르신, 감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로 가야 합니다. 윤세진은 종이를 펴고 말했다. 첫째, 위임장 진정성. 둘째, 매매 계약 경위. 셋째, 대출 실행과 사용처.
넷째, 어르신의 의사 확인. 나는 물었다. 내가 엄마인데, 내 아들인데, 이런 걸 해야 해요. 윤세진은 말했다. 어르신, 엄마라는 말이 법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대신 증거가 법을 움직입니다. 그 문장이 내 머리를 때렸다. 엄마가 아니라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 사람으로 살려면 증거가 필요했다. 가족이라는 말은 따뜻하지만 따뜻함이 항상 나를 지키진 않는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내 이름과 내 기록뿐이었다. 나는 박태훈을 만났다. 카페였다. 사람 많은 곳을 골랐다. 혼자 있으면 내가 또 흔들릴까봐 그랬다. 박태훈은 말했다. 엄마, 나를 범죄자 취급하지 마! 나는 말했다. 태훈아, 집을 왜 팔았어? 박태훈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엄마 집을 팔아야 우리 집이 산다. 서유진이 옆에서 말했다. 어머니, 이게 현실이에요. 나는 물었다. 그럼 나는 뭐야? 서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정태식이 들어왔다. 정태식은 박태훈에게 말했다. 형님, 그냥 빨리 끝내요. 어르신이 자꾸 이러면 골치 아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내 아들이 내 편이 아니라 정태식의 편이라는 걸 알았다. 자식이 나를 배신할 수 있다는 것.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모른다. 가슴이 알아차리는 순간 사람은 숨이 막힌다. 나는 병원에 갔다. 의사는 말했다. 어르신, 혈압이 많이 올라가셨네요. 수면은 어떠세요? 나는 말했다. 잠을 잘 못 자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스트레스가 크면 기억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치매가 아니라 스트레스성 인지저하일 수도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울컥했다. 나는 내가 미쳐가는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미쳐가는 게 아니라 무너지고 있었다. 김다현이 말했다. 어르신, 이제부터는 어르신 편을 만들어야 해요. 혼자 싸우면 지칩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편이라는 말을 내 편으로 생각했다. 몸이 무너지는 건 늙어서가 아니라 사람 취급을 못 받아서다. 나는 그 사실을 병원 대기실에서 배웠다. 윤세진은 내가 해야 할 일을 짧게 정리했다. 통장 지급 정지 요청, 위임장 철회 내용 증명, 매매 계약 확인서 요청, 복지기관 학대 의심 신고 상담. 나는 그 단어들이 낯설었다. 하지만 나는 하나씩 했다. 은행 창구에서 나는 말했다. 내 돈은 내가 관리하겠습니다. 창구 직원은 나를 한 번 더 봤다. 그 눈빛이 이상했다. 마치 내가 뒤늦게 정신 차린 사람처럼. 나는 속으로 말했다. 그래, 뒤늦게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한다. 사람은 한 번에 강해지지 않는다. 서류 한 장을 내밀 때마다 내 손이 덜 떨리는 쪽으로 강해진다. 나는 그 느린 강함을 처음 배웠다. 완벽한 복수는 없었다. 드라마처럼 한 방에 끝나지 않았다. 현실은 늘 느렸다. 다만 나는 한 가지를 되찾았다. 내 이름으로 된 결정권. 내가 내 삶을 선택할 권리. 박태훈은 내게 말했다. 엄마, 내가 그렇게까지 한 건 아니잖아. 나는 대답했다. 태훈아, 너는 나를 살린 게 아니라 너 편하게 살려고 나를 눌렀어. 서유진은 말했다. 어머니도 이해해요. 나는 말했다. 이해는 나중이다. 먼저
내 삶을 돌려놔라. 박서아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나중에 나도 어른 되면 할머니처럼 살지 않을게. 그 말에 나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다. 아이에게 그런 다짐을 시키는 어른이 된 게 내가 가장 미안했다. 나는 지금도 혼자 산다. 아파트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 돈도 다 돌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문 밖에 서 있지 않다. 나는 내 집에 들어간다. 내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나는 안다. 엄마는 참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는 누구를 망하게 하려고 싸운 게 아니다. 나를 살리려고 싸웠다. 그 차이가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다.